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입니다. 모녀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검거된 50대 남성 사건 이후에 한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자취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벌어진 주거 침입 성범죄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3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여성이 늘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CCTV나 도어락 같은 보안 장비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고 성범죄에 대한 단죄 수위와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시에 위치한 동산대권. 백범일지에도 등장하는 이곳은 임정이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중국 내륙을 떠돌던 지난 1938년 7월에서 9월까지 약 2달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된 건물인데요. 하지만 이 역사적인 건물 현관에 태극기 대신 빨래가 내걸리는 등 임시정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곳에 문화재 표지판을 세우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였다는 사실도 들어갈 거라고 했지만 사드 갈등으로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방치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충칭 임정청사 인근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는 지난 3월 복원을 완료했는데도 아직 정식 개관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는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왕외궁이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상하이시가 중국 최초로 강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시행을 하자 그동안 쓰레기를 봉투 하나에 쓸어 담아 아무 때나 버려왔던 시민들은 어떻게 쓰레기를 분리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왕외궁은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쓰레기를 수거, 분리해 버려주고 돈을 버는 건데요. 기본급에 실적급 등을 합쳐서 한 달에 170만 원 이상 수입이 가능한데 노력하는 만큼 벌 수 있다 보니 상하이에만 왕외궁 전문 업체가 이미 5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층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핵심 원인이 결국 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세에서 39세 미혼 여성의 74%가 이상적인 남편감의 월 소득을 300만 원 이상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15세에서 39세 남성 가운데 이 기준에 맞는 건 10명 중 4명뿐이라고 합니다. 또 미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아내감의 이상적인 소득 수준을 200만 원 이상으로 꼽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여성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는데요. 미혼 남녀 모두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절대적으로 선호했지만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미혼 남성 가운데 아파트 거주 비율은 29%, 여성 역시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최근 고급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도 높고 품질 좋은 프리미엄 과일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 과일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품종을 차별화해 당도를 높인 한정판 수박이 등장하는가 하면 천도복숭아와 백도복숭아의 장점만을 모은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과일도 출시됐다는데요. 일반 과일보다 가격이 비싼 데다 프리미엄 과일을 찾는 사람이 많은 이유, 해외여행 경험이 늘면서 고당도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동시에 최근 퍼지고 있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인 이른바 가심비 문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을 하다 보면 어른보다 청소년이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려면 법정 대리인 서명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줘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는데요. 다만 희망 등록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서 16세 청소년이 생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해도 가족이 기증 시점에 반대하면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웹기사를 읽는데 단락 사이에 낀 동영상 광고가 갑자기 재생되는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특히 5G의 경우 자동 재생 영상 광고로 인한 데이터 소비량이 LTE보다 2배 넘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데이터 소비 규모가 커지면 이를 부담하는 비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지난해 한국인 하루 평균 동영상 시청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SK텔레콤 5G 5만 5천 원 요금제 기준 한 달에 1,877원, 1년에 13만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돈을 내게 되는 꼴이지만 현행 제도상 광고 시청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최근 재산세 고지 과정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오류 발견 민원과 정정 요청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 감세 혜택이 주먹보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감면 혜택은 납세자의 주택 보유 숫자나 취득 시기 등 각종 조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복잡한데 이를 자동화 시스템이 아닌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수기로 입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특히 최근 임대사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만든 임대 등록 시스템과 지자체 재산세 입력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아서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는데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하루에도 많게는 수백 건의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 확인과 입력 과정에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